여러분, 지금 금융시장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휴대폰을 놓지 못하신 분들, 수면제를 드셔도 잠이 안 오셨을 겁니다. 1월 30일 목요일, 금값이 온스당 5,6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금은 하루 만에 11%가 폭락해 4,745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입니다. 하루 만에 36%가 증발했습니다.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정,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정부가 마비되면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은 역대급으로 추락했고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전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갖 음모론이 넘칩니다. 트럼프가 금을 죽이려고 설계한 작전이다.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가격을 눌렀다. 자극적이고 귀에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팩트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진짜 원인,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실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선동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공포가 아닌 판단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금값이 무너진 건 1월 30일 금요일이고 셧다운은 1월 31일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금이 폭락한 건 셧다운 전입니다. 셧다운이 금을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1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워시는 월가에서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양적 완화를 공개 비판해왔고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돈줄을 죄겠다는 사람입니다. 지난 2년간 금값이 왜 올랐습니까? 2024년 28%, 2025년 65%. 배경에는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가 있었습니다. 워시가 연준 수장이 되면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달러가 강해집니다. 금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죠. 시장은 이 신호를 읽고 즉시 금을 팔아치운 겁니다. 음모가 아니라 시장 논리입니다. 하지만 워시 지명만으로 이 규모의 폭락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세 가지 증폭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첫째, 마진 콜의 연쇄 폭발. 금이 2년간 2배 넘게 오르면서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케미가 워시 지명 직후인 선물 증거금을 인상하자 강제 청산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둘째, 대형 기관의 포지션 정리. 파이낸스 매그네이츠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이 은 시장에서 100억 달러 규모 공매도를 은 가격이 정확히 바닥인 78달러 29센트에 청산했습니다. 셋째, 2년간 쌓인 차익 실현 압력. 금 65%, 은 연간 163% 수익이 쌓인 상태에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폭락은 누군가 설계한 음모가 아니라 과열된 시장에 냉수가 끼얹어진 결과입니다. 케빈 워시,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뉴스에선 긴축의 저승사자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비트코인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둘 다 과장입니다. 팩트를 보겠습니다.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이후 드러켄밀러의 듀케인에서 파트너로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크립토와의 관계. 2018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베이시스에 초기 투자한 것, 2022년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 일렉트릭 캐피탈 자문역으로 합류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2021년 캔비시 인터뷰에서 40세 이하라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인물이 2015년에는 암호화폐를 돈인 척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불렀습니다. 유동성이 줄면 이런 자산은 매력을 잃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워시를 크립토 전도사가 아니라 금융 안정성과 연준 신뢰 회복에 관심이 있는 실용적 중도파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워시의 상원 인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상원금융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인준 반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13대 11 구성에서 한 표만 이탈하면 인준이 막힙니다. 워시 취임은 기정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인 금 재평가 이론도 짚겠습니다. 미국 정부 장부에 금이 온스당 42달러 22센트로 기록돼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1973년 이후 변경 없습니다. 현 시가로 재평가하면 수천억 달러 회계 이익이 생긴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2월 포트녹스 감사를 지시한 것도 베센트 장관이 자산 수익화를 언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비트코인 매수에 쓰일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환율안정기금은 재무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있지만 매월 의회에 상세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합니다. 완전한 비밀 작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셧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셧다운의 직접 원인은 미니애폴리스 이민 단속 사살 사건 이후 네제스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입니다. 화요일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어 길어야 며칠입니다. 금값을 조종하기 위해 설계된 사건이 아닙니다. 금 재평가가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예, 그 돈이 비트코인에 갈 거라는 건? 현재로선 상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에도 불구하고 금은 한 달 기준 약 7% 상승, 1년 기준 69% 상승 상태입니다. 장기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2년 이후 연평균 1045톤씩 금을 매입하고 있고 중국의 비공식 보유량만 5,40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조적 수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폭락에서 금이 11% 빠질 때 비트코인은 약 5.6% 하락에 그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금보다 낙폭이 작았던 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포에 매도하지 마십시오. 역대 급락장 이후 개인 손실의 대부분은 폭락 자체가 아니라 공포 매도에서 발생합니다. 보유 근거가 변하지 않았다면 버티는 것이 전략입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폭락의 핵심은 과도한 레버리지였습니다. 신용거래, 선물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십시오. 셋째, 뉴스 제목이 아닌 데이터를 보십시오. 워시 인준도 불확실하고 셧다운도 며칠이면 풀립니다. 확정되지 않은 공포에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 판단력을 잃는 겁니다. 누군가 모든 게 설계됐다고 말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팩트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공포가 아닌 근거로 판단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